유엔 총회로 뉴욕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인 동포들을 만나 대외 동포청 설립 법안이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3개월 연속 밟아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법안의 단서 조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됩니다. MTA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총 55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6,400여 대의 전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부동산 가치 조작 혐의 등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인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스모크숍에서 문을 잡아준 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남성 손님이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칼상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유엔 총회로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인 동포들을 만나 재외 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정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 동포청 설립 법안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포들이 혐오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재외 동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져온 규범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양국 관계가 문화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짚으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곳 뉴욕의 동포 여러분이 가장 실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동포 여러분은 모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전 세계 한인 사회의 모범이 됐다며 동포들의 활약이 정말 자랑스럽고 모국을 향한 관심에도 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 한 분 한 분이 모국과의 연결고리라며 동포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또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3개월 연속 밟은 것인데요. 고강도 긴축 통화 정책에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 보도입니다.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2.25에서 2.50% 범위에서 3에서 3.25% 범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다가 2년 만인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5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식품 등 물가 상승세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으며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연준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뛰어넘은 8.3% 상승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악화 상황이 지속되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가계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서 실물 경제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투자사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1%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됩니다. 최근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로 1달러 인상 외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법안의 단서 조항에 따라 2달러 13센트를 올린 것입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 사업체에서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14달러 13센트, 계절 근로자는 12달러 93센트, 팁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기초임금을 5달러 26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인력개발국은 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기초임금 5달러 26센트와 팁을 합쳐 시간당 임금이 14달러 13센트를 넘지 않을 때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2019년 주의회와 주지사의 협상을 거쳐 2018년에 8달러 60센트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주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뉴욕시는 2019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15달러를 적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뉴저지주의 당초 계획은 매년 1달러씩 올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8%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1달러 인상 외 추가로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법안의 단서 조항에 따라 1달러 14센트를 올린 것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뉴저지 비즈니스, 산업연합과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15달러는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처럼 상징적인 수치로 통합니다.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를 중심으로 15달러를 위한 투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 6,400여 대 전철에 승객 안전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MTA는 총 55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전철 객차에 모두 5,400대, 전철역에 3,800대의 감시 카메라를 오는 2025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열차, 객차 각각에 카메라 2대씩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시교통청은 완성까지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면 전철에서의 범죄나 공격적인 행동, 법규 위반을 하는 사람 누구나 찍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 지하철 472개 역에 1만 대가 넘는 보안 카메라가 이미 설치돼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MTA는 이번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해 총 5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는 연방정부 보조금 200만 달러와 MTA의 서베이 액션 플랜 기금 350만 달러로 충당합니다. MTA는 각 전철 객차마다 2대씩 카메라를 설치해 총 5,400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130개 전철 역사에도 총 3,8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MTA가 전철에서의 범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 미만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전날 켄 코리 뉴욕시 경찰국장은 전철 내 범죄는 2019년에 비해 올해 8.6% 감소했다고 말하고 이는 339건의 범죄가 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 국장은 이는 노숙자 관련 지원이 강화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TA가 전철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만 전철 시스템에 만족했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중 일부는 전철 내 강력범죄에 대해 가장 두려워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이전 조사에서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MTA는 승객들에게 전철 내부에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편 보안 카메라 설치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 소속 기술 및 사생활 전략가인 다니엘 슈바르츠는 진정한 공공의 안전은 정부의 전방위적 감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국 방역 당국의 모든 해외 입국자가 한국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 방역 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 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에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습니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성인 자녀 3명을 상대로 부동산 가치 조작 혐의 등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1심 법원에 낸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 3명과 회사 고위 임원 2명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 보험, 대출 금액을 책정받는 등 부당한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자녀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앨런 와이셸버그 등 회사 고위 임원 2명의 이름이 피고로 명시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그룹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에서 맨해튼 트럼프타워 등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의 부동산들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등 모두 200개 이상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과 관련해 광범위한 사기 및 허위 보고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허위로 자신의 순자산을 수십억 달러 부풀렸다며 극도로 부풀린 자산 가치의 규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보유 부동산에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같은 혐의에 대한 맨하튼 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 수사에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문건을 무단 밀반출한 혐의와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브루클린의 한 스모크샵에서 두 남성 손님 간 몸싸움이 벌어진 뒤 이들 중 한 명이 칼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가게 문을 잡아준 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브루클린의 한 스모크샵에서 한 37세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스모크샵 직원에 따르면 두 남성은 동시에 가게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남성이 한 다른 남성을 위해 가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잡아준 남성 손님은 상대방에게 왜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다른 남성 손님은 나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논쟁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매장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을 잡아줬던 피해자는 가해 남성을 조롱하며 할 수 있으면 찔러라 라고 도발했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자전거에서 칼을 뽑아와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람이 나를 찔렀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해 외치다가 바닥에 피를 쏟아내며 매장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으며 체포된 이력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스모크샵 직원은 용의자에게 칼을 내려놓아라,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갈등을 완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추적 중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쉘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목격 제보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지난 6월 14일에서 27일 사이 온라인에서 실시한 2022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만이 지하철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지하철은 D노선으로 만족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퀸즈 거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7번 노선은 50%로 만족도 상위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지하철은 L노선으로 응답자의 53%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G노선과 Q노선은 각각 52%와 51%로 2, 3위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객차와 역 플랫폼 등에서 안전과 보안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버스 이용 승객들의 만족도는 63%로 지하철 이용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맨하탄 버스 노선들이 76%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퀸즈는 66%로 2위에 올랐습니다. 미 여행 뉴스 전문지 프로먼은 최근 항공편 취소, 공항 수속 시간,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가 리뷰 등을 종합해 미 전역 최악의 공항 10곳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은 최악의 공항 순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항공편 5대 중 1대가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뉴욕 리버티 공항에 이어 2위는 퀸즈 라과디아 공항이 차지했으며 LA 국제공항이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헤어 국제공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클리블랜드 호킨스 국제공항, 덴버 국제공항,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웨스트버지니아 국제예거공항,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대입 공통지원서로 대학에 지원한 소수계 지원자 수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고등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커먼 앱으로 지원한 소수계 지원자 수는 총 33만 7,904명으로 8년 전인 2013-2014학년도 지원자 수에 비해 131% 증가했습니다. 이 중 흑인 지원자는 13만 9,588명으로 8년간 138%가 늘었고 라틴계 지원자는 19만 3,851명으로 129%가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지원자는 11만 5,453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71% 늘어났습니다. 반면 백인 지원자 수는 56만 9,836명으로 지원자 수는 가장 많았으나 증가폭은 48%에 그쳤습니다. 전체 커먼앱 지원자 수는 약 72% 증가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지원자 수가 90%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19일 스타레저가 연방교육부의 칼리지 스코어 카드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 4년제 대학 가운데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턴대가 졸업생들의 학자금 융자 부채가 가장 낮은 대학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린스턴대의 2021년 졸업생 가운데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지닌 비율은 3%, 채무자들의 부채액 중간값은 1만 450달러였습니다. 부채 비율 및 부채액 중간값 모두 뉴저지의 모든 공사립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어 공립대학인 토마스 앤 에디슨대와 뉴저지시티대가 각각 12,500달러와 18,233달러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스티븐스 공대와 블룸필드대는 졸업생 부채액 중간값이 각각 27,000달러로 뉴저지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았습니다. 모두 사립대인 이들 대학은 졸업생 중 채무자 비율이 각각 67%로 뉴저지 전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